네,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본인만의 스토리를 찾으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진을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으세요. 제 강연을 들으셨던 분인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다음에 강연 가거나 하면 이 사진을 좀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까 뭐 흔쾌히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의 스토리는 뭐냐면 아내분하고 이제 은퇴하시고 아내분이랑 이제 손 붙잡고 함께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이서 예전에 데이트하셨던 장소들을 다시 하나 되짚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가까운 게 이제 수원 화성이었대요. 데이트하던 시절에 두 분이 수원 화성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다시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정말 로맨틱하다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테마, 여러분들만의 스토리, 여러분들만의 하우를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여행을 조금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동의 몫을 남겨두는 여행을 하는 겁니다. 감동의 몫이라는 표현은요, 이거 제가 만든 단어예요. 제가 만든 단어라서 어디 가서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이 단어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 제가 충주에 어떤 그 술 박물관을 취재차 가게 됐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위스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많이 만든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 담그는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한 코너가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술이 발효되면서 이렇게 일정량이 날아가잖아요. 그 날아가는 양을 천사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술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천사가 날아와서 그만큼을 슉 맛을 보고 그리고 그 술을 더 맛있게 익을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아가는 발효돼서 날아가는 그 양만큼이 이제 천사의 몫이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 박물관에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예쁜 단어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단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여행에 좀 접목을 해봤습니다. 여행도 그렇게 일정 양,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동의 몫을 조금 빼놓고 하는 좀 빈틈 있는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건데요. 제 주변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주변에 한두 명씩은 여행 갈 때 정말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이렇게 짜는 친구분들이나 뭐 가족분들 여기 보면 바로 다음 이동해서 두 번째 거 보고 또 바로 이동하고 뭐 이동 거리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고 막 이런 친구분이나 아니면 뭐 가족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막 제가 제 친구 중에는 스케줄을 막 30분 단위로 짜는 친구가 있어요. 막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강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30분도 너무 널널한 것 같다고 자기는 막 10분 단위로 계획을 짠다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4명이서 함께 이제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계획을 굉장히 짜기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여행 작가니까 제가 짤 것 같지만 저는 여행이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만큼은 좀 이렇게 친구들한테 맡겨두고 싶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여행 계획 짜는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 친구한테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여행 가기 한 일주일 전쯤 되면 그 친구로부터 이제 메일이 한 통이 와요.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열어보면 정말 뭐 한 10분, 20분 단위로 스케줄이 쫙쫙쫙쫙쫙 나눠져 있는 일정표가 있어요.
가서 뭘 먹고 심지어는 뭐 어떤 계통의 옷을 입으면 어떤 컬러 계통의 옷을 입으면 뭐 사진이 잘 나올 거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이 친구가 엑셀 파일로 보내주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그 준비성이 철저한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 덕분에 저희는 매번 아주 성공적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몇 번 하고 나서 이 친구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이 여행이 좀 재미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왜 그래? 우리는 너 덕분에 너무너무 재밌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재미가 없어졌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까 자기가 이렇게 철저한 어떤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블로그라든지 수많은 뭐 SNS의 컨텐츠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제 사전에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와, 우리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면 어머 너무 이쁘다 우와 라고 이제 감동을 하는 동안 이 친구는 이거 누구 블로그에서 봤던 거네? 그 블로거가 저기서 사진 찍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현장에 갔을 때 본인이 느껴야 하는 어떤 감동의 그 몫이라는 것들을 좀 잃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그 술 박물관에서 봤던 천사의 몫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제 감동의 몫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 여행에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현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껴야 하는 어떤 감동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미슐랭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미식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프랑스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 뭐 미슐랭이라든지 이런 데 이름이 올린 그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들 이런 곳들에서는 사진 촬영을 그 셰프들이 함께 의논을 해서 금지시켰다고 해요. 일부 레스토랑들에서. 근데 그 금지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와서 사진을 찍고 그런 것들을 이제 SNS에 공유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그 레스토랑을 찾아와서 음식을 충분히 음미하고 충분히 느끼면서 맛있다 아니다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감동의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사람들이 와서 SNS에 공유를 하는 게 오히려 그들의 감동의 몫을 빼앗는 거다라고 해서 셰프들이 함께 그런 SNS 사진을 촬영을 하는 걸 금지시켰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음식도 어쩌면 진짜 뭐 맛집이든 아니든 직접 가서 먹어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어떤 블로거 뭐 어떤 인플루언서의 말에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고 사전에 그들이 느끼는 바를 우리가 스스로 주입하고 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 열심히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스타일이라면 다음부터는 술이 맛있어지려면 천사가 먹는 양이 필요하듯이 여러분들도 좀 감동,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을 위해서 조금 여백이 있는 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그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짜던 친구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코로나 터지기 이전일 거예요. 이전에 함께 이제 오키나와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역시나 이 친구가 일주일 전에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을 짜서 보냈는데요. 예전에는 막 10분, 30분 단위로 이제 했는데 지금 보시면 뭐 한 1시간, 2시간 굉장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널널하게 스케줄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다가 또 한 번 놀랐던 게 지금 보시면 오키나와 여행 계획표라고 하고 그 밑에 무엇라고 써 있냐면 플랜 A입니다. 날씨가 좋은 경우의 스케줄이고요. 그 다음에 플랜 B, 날씨가 흐릴 경우의 스케줄도 이 친구가 다 계획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사람 성격 바뀌기 힘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의 몫을 좀 남겨두는 여백이 있는 여행을 좀 앞으로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 놓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편리하고 또 시간도 절약이 되고 굉장히 얻는 지점도 많지만 또 사실 잃는 지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굉장히 좀 극과 극의 상황에서 좀 많이 느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기차 여행책으로 여행 작가 데뷔를 했고요.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10년 넘게 장롱면허였습니다. 그래서 여행 작가 데뷔하고 나서도 저는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주로 취재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기차 시간도 특히나 뭐 무궁화호 이런 거는 텀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또 지방의 소도시로 내려가면 버스들은 또 간격이 너무너무 이렇게 멀어요. 특히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면 하루에 버스 뭐 한 2번, 3번 있는데 잘못 들어가면 정말 하루를 그냥 공쳐버리는 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취재를 했었습니다. 자동차 가지고 갔으면 하루면 될 걸 막 이틀, 3일을 거기서 지내면서 취재를 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취재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행 작가를 해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 연습을 해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취재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취재량도 엄청 늘어나고 한 장소에서 팍팍팍 찍고 다음 장소 넘어가서 팍팍팍 찍고 하니까 정말 데이터가 금방금방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는요. 책상 앞에 앉아서 원고를 쓸 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기차역에서 만난 분들, 뭐 버스 기다리면서 만난 분들, 어떤 때는 제가 그 버스 시간이 아닌데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으면 뭐 지나가던 택시 기사분이 너 지금 버스 거기 없는데 왜 그러고 있어? 라고 하면서 뭐 정말 이렇게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들 아니면 또 기차에서 뭐 버스에서 만난 분들이 뭐 어느 맛집 같은 거 막 추천해 주세요. 제가 여행 왔다 이러면 그럼 그분들이 또 이야기해 주는 그 식당의 어떤 스토리 뭐 어떤 빵집의 스토리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데이터가 쌓여서 그 책상 앞에 앉으면 그런 것들을 쓰는 게 너무너무 이야기거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자동차로 취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책상 앞에 딱 앉으면 쓸 게 없는 거예요. 사진은 찍어가지고 왔는데 취재는 해왔어요. 정보는 있는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적지까지 내비 찍고 가서 취재하고 이동 하다 보니까 길을 잃거나 아니면 뭐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호의를 가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누군가의 추천을 받거나 이런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인연들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단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저처럼 여행을 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 지금까지 버스를 타고 아니면 요즘은 또 그 대절 버스를 해서 이렇게 여행 상품처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뭐 아침에 일찍 출발하셔서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를 풀로 또 여행을 하는 상품들도 예전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어떤 여행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좀 느린 여행의 즐거움도 한 번쯤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루에 2번 있는 버스, 3번 있는 버스는요. 정말 동네 할머니들 뭐 다 나오셔서 장 보러, 특히 장날, 시골 장날에 그런 버스를 타면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오고 특히 뭐 아침에 장 보고 오후에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시간에 버스 시간이 겹친다. 그러면 뭐 장에서 뭐 산 거 막 이런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풀어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런 어떤 정겨움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길 위에 어떤 만남들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 느린 여행의 즐거움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정보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차 없이 다니는 여행객들을 이제 뚜벅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뚜벅이 여행자들을 위한 프리패스 상품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고속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EBL 패스라는 상품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앞서서 네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기차를 무제한 탈 수 있는 네일로 티켓입니다. 먼저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EBL 패스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 제한이 없고요. 요거는 이제 4일권, 그리고 3일권, 5일권, 7일권, 이제 이게 금요일하고 일요일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 기간 동안 고속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제 타면서 여행을,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마음껏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EBL 패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또 할인 혜택을 주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알뜰하게 국내 여행, 배낭 여행을 좀 다니실 수 있는 티켓이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속버스 같은 거 이제 예매할 때 코버스라는 그 홈페이지나 앱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티켓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일로 티켓인데요. 네일로 티켓은 사실 원래는 그 만 25세, 만 26세 이하 좀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원래 나왔던 티켓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좀 붐을 조금 지나서 이제 인기가 조금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연령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제한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인들도 누구나 이 네일로 티켓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연속 7일 동안 기차를 타면서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 성인하고 이제 유스, 그러니까 25세 이하 청소년들, 대학생 친구들이겠죠. 이런 친구들하고 가격만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속 7일 아니면 이제 일주일 안에 선택해서 3일을 이용하실 수 있는 티켓이고요. 예전에는 이 티켓은 이제 무궁화호하고 새마을호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KTX도 1일 1회, 그래서 기간 중에 2회까지는 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을 한번 KTX로 쫙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무궁화호를 이용해서 여행을 한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여행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예전에는 그 지정 좌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티켓을 사지 않은 빈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정말 메뚜기족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옮겨 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좌석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를 딱 이렇게 집어서 편안하게 기차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네일로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네일로라고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가 안내가 돼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여유가 되셔서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자동차를 가지고 너무 좀 편한 여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느린 여행,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우도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어떻게 여행할까? 버스로 가볼까? 아니면 기차로 가볼까? 여러분의 또 새로운 하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티켓들을 활용하시면 국내 여행을 아주 알뜰하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그 혼자 떠나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혼자서 여행을 떠나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강연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 나 홀로 여행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앞서서 제가 소개했던 여행책, 제가 지금까지 냈던 책 중에 나 홀로 진짜 여행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강연 내용처럼 좀 혼자서 떠나기 좋은 여행지들, 그리고 또 혼자서 여행을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팁들을 담은 책이었는데요. 이 책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번 백화점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강연을 여러 번 나 홀로 여행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오신 분들이 다 그 얘기 하세요. 혼자 가는 거 너무 해보고 싶기는 한데 용기가 없어.
그 시작이 어려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독자들이 참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 파울로 코엘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망설이는 이유가 뭐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일 것 같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용기가 가장 본질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혼자 떠나는 여행은 그 시작은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막상 그 첫 발을 떼고 나면 혼자 여행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가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그 시작점을 딱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 문턱을 딱 넘어서면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 나홀로 진짜 여행이라는 책을 냈을 때 저희 외숙모께서 이제 교직에 계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시간 여유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제가 낸 책을 읽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너 책을 보고 너무너무 이제 혼자 떠나는 여행을 좀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장기로 가실 거면 뭐 제주도도 굉장히 좋다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까 제주도 너무 가고 싶은데 숙소를 이제 가게 되면 뭐 게스트하우스나 제가 그 책에는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 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그런 게스트하우스 가면 뭐 젊은 친구들 많은데 괜히 가서 분위기나 흐리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뭐 늙은 사람이 왜 왔어 이렇게 타박하는 눈길로 보면 어쩌지?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올레길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게스트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고 오히려 가면 젊은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이를 뛰어넘어서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친구가 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라는 공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외숙모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떠나보세요. 저 믿고 한번 떠나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까 외숙모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3박 4일로 이제 제주도를 정말 인생에서 퇴직하고 정말 인생에서 최초로 나홀로 여행을 떠나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젊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정말 우연히 또 한 동네에 사는 저희 사촌과 비슷한 또래, 대학생 또래 남자아이를 만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혼자 다니시는 거 사실은 저희 외숙모 처음인데 그 친구가 너무 멋있다고 선생님 너무 멋있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저희 외숙모가 어깨가 아주 으쓱으쓱해지셔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국 뭐 방방곡곡을 혼자 누비시고 계시고요. 저희 외삼촌이 전화하셨더라고. 너는 왜 그딴 책 내가지고 외숙모가 지금 계속 혼자서 집을 나간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그 저희 그 사촌 또래 남자친구랑 남자아이랑 뭐 사진 찍으러 동네 뭐 사진 찍으러도 가고 뭐 커피도 마시러 가고 20대 애랑 친구가 돼가지고 아주 잘 돌아다니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외삼촌이 농담 삼아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숙모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여행이 아니었다면 길 위에서가 아니었다면 내가 내 아들뻘 되는 아이랑 이렇게 격없이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길 위에서 우리가 그 조금만 용기를 내서 그 문만 나서면 충분히 그 나홀로 여행의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들한테 그 좀 용기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얹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강연할 때 그런 거 많이 여쭤봤어요. 혼자 여행 간다고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이러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숙소를 많이 얘기하시고요. 남자분들은 의외로 음식 드시는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혼자 가서 밥 먹으면 뭔가 이렇게 남자분들은 늘 이렇게 여러 명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막 건배도 하고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셔서 그런지 혼자 가서 남자가 뭔가 이렇게 밥 먹고 이러면 뭔가 좀 청승맞고
호라비 같고 막 이런 막 시선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좀 의식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혼밥을 좀 재미있게 즐기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우리가 왜 식당 가서, 특히나 관광지 같은 데 가서 식당 가면 누가 봐도 여행자예요. 막 이렇게 배낭 메고 운동화 딱 신고 누가 봐도 여행자의 모습으로 식당에 들어와서 씩씩하게 혼자서 이렇게 밥 드시고 계시면 우리가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저 사람은 친구도 없어서 저렇게 혼자 다니면서 밥 먹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 혼자 여행 다니나 봐. 멋있다. 저렇게 혼자 다니는 거 되게 부럽다. 나도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후자의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막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의 생각인 거고,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부러움의 시선으로 저 사람 멋있다, 부럽다, 이런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구나 라고 의식하시면서 식당 가서 사람들이 쳐다보면 나 부러워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식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연히 그 대학생 커뮤니티 같은 데서 찾은 굉장히 재밌는 그 표여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혼밥 레벨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벨이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거, 뭐 편의점 이런 데는 뭐 혼자서 뭐 삼각김밥 먹고 이런 친구들 너무 많으니까 제일 쉬운 단계가 편의점이고요. 그 다음이 뭐 학생 식당이라든지 뭐 구내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뭐 이렇게 급하게 일하다가 또 혼자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쉬운 단계예요. 그 다음에 뭐 패스트푸드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맛집 같은 곳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맛집, 그런 데서 이제 혼자 서가지고 밥을 먹는 건 사실 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레벨이 높습니다. 맛집은 레벨 6이고요. 혼자 밥 먹기 이렇게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치 게임을 하듯이 내가 지금 뭐 한 레벨 1, 2 정도는 해봤다. 근데 다음 여행에서 뭐 이번 여행에서 만약에 뭐 중국집이나 아니면 맛집에서 내가 혼자 줄을 서서 밥을 먹어봤다. 그러면 다음번 여행에는 혼자서 뭐 술을 마셔본다든지 아니면 또 고깃집, 뭐 횟집에서 혼자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어본다든지 이런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재미있게 혼자 밥 먹는 상황을 이렇게 스트레스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즐기듯이 재미있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혼자 떠나는 여행 책도 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혼밥 레벨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그래도 레벨 9까지 깨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인증샷을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요. 제주도 가면은 여러분들 흔히 이제 보쌈으로 인식하시는 이렇게 돼지고기, 흑돼지 삶은 돈베고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통으로 보통 삶다 보니까 1인분이 아니라 보통은 뭐 한 2, 3인분 정도가 돼요. 근데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돈베고기집을 갔는데 하필 좌식 식당이었는데 딱 가운데 자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는 딱 가운데 테이블 하나만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까 식당 사장님께서 혼자 왔냐고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그래서 제가 혼자 왔다고 이랬더니까 그럼 여기 앉아서 먹어라. 근데 양이 많다. 이게 2, 3인분이라서 양이 많다. 남으면 싸줄 테니까 싸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뭐 적었던 건지 제가 배가 고팠던 건지 뭐 2, 3인분 다 먹어치우고 왔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주에 갔을 때였는데요. 혼자서 이렇게 술 좀 도전해보고 싶다, 혼술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비추천하는 도시가 전주입니다. 왜냐하면 전주는 이렇게 뭐 막걸리 한 상, 아니면 뭐 가맥집 이렇게 푸짐하게 한 상,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싸고 푸짐하게 먹는 도시다 보니까 의외로 혼자서 술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옥마을에서
한참 헤매다가 겨우겨우 이제 작은 주점 한 군데를 찾아서 제가 혼자 술을 마시게 됐는데요. 사진에서 마치 이렇게 전처럼 보이는 게요. 이게 밥전이에요. 밥전. 밥을 이렇게 누룽지처럼 아주 앞뒤로 고소하게 이렇게 부쳐내서 든든하게 식사하듯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밥전.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양조장에서 나온 막걸리 하나 시켜가지고 혼자서 이제 혼술을 했는데요. 제가 혼술한 거를 이렇게 SNS에다가 사진 올렸거든요. 사실 막 술집에서 여자 혼자 이렇게 술 마시고 있으면, 막걸리 마시고 있으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제가 이거 SNS에다 올렸더니까 막 다들 너무 부럽다고, 너무 멋있다고 막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들을 좀 즐기시면서 두렵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다, 흥미로운 경험이다 생각하시면서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